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 신인의 데뷔전이 어떻게 한국 배구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변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스포츠가 콘텐츠로 진화하는 결정적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의 진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서버는 멈췄고 좌석은 사라졌습니다. 예매 화면 앞에서 수많은 팬들이 동시에 튕겨나갔고 성공 확률은 체감상 로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을 단순한 인기 폭증으로만 설명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정관장의 3라운드 홈경기, 잉쿠씨의 데뷔전은 경기 이전부터 이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구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 장면을 목격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흥행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문화적 사건이자 스포츠와 컨텐츠가 결합했을 때 어떤 파장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실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입의 성격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전통 팬층에 더해 예능을 통해 유입된 시청자, 그리고 몽골 교민 팬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서로 다른 층위의 관객이 한 지점으로 몰리자 기존 티켓팅 시스템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단순 관람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미 잉쿠씨라는 인물의 서사를 알고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방송에서 본 도전의 다음 장면을 실제 공간에서 확인하고 싶다는 욕망. 그 욕망이 클릭을 넘어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혼잡은 온라인에서 끝나지 않고 경기장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인의 데뷔전이 이토록 강한 끌림을 만들었을까요? 답은 경기력 이전의 서사에 있습니다. 정관장은 잉쿠씨를 잠재력의 이름으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팀의 얼굴로, 즉시 전력으로 호명했습니다. 그 선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장치가 바로 등번호 1번입니다. 이전 시즌까지 위파이가 달았던 번호를 신인에게 넘기는 선택은 단순한 교체가 아닙니다. 방향성과 결단의 표식입니다. 이 결정은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 자체를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장충체육관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기술의 정교함보다 긴장과 감정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한 선수가 조명 아래로 걸어 나오는 순간을 기다리는 분위기. 마치 복싱의 데뷔전을 앞둔 링사이드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 프레임 전환은 우연이 아닙니다. 김연경이 만들어낸 흐름은 배구를 경기의 연속이 아니라 장면의 연쇄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완성도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충돌과 돌파, 그리고 첫 장면의 폭발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시작 전부터 이미 완성된 콘텐츠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거대한 유입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왜 시스템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폭발적인 유입을 이해하려면 팬의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번 데뷔전의 관객은 전통적인 배구 팬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된 시청자, 몽골 교민사회의 집단적 움직임,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소비에 익숙한 M세대가 동시에 한 지점으로 수렴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코드와 소비 습관을 가진 집단이 같은 시간, 같은 좌석을 노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 티켓팅 사태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기존 배구 티켓팅은 안정적인 수요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팀의 홈경기, 특정 라운드, 일정한 팬층이라는 가정 위에서 시스템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제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예능 시청자들은 경기 규칙보다 잉쿠씨의 다음 장면을 보고 싶어 했고, 몽골 규민 팬들은 한 개인의 성공을 공동체의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SNS를 통해 확산된 기대감이 겹치면서 접속은 특정 시간대에 폭발적으로 몰렸습니다. 서버가 다운된 것은 기술적 실패라기보다 수요 예측의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이 팬들은 관람 방식도 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조용히 경기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의 에너지 속에 직접 들어가고 싶어 했고 그 경험 자체를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하려 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촬영하고 기록하며 공유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즉, 관중은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경험을 재생산하는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티켓팅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습니다. 몽골 교민 팬덤의 움직임은 특히 상징적이었습니다.
인쿠시의 데뷔전은 개인의 첫 경기이자 국적을 넘어선 감정적 대표성을 띠게 됐습니다.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환영의 의미가 더해졌고, 이는 단체 관람과 집단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집단적 행동은 예매 시스템에 순간적인 부활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번 사태는 인기 스포츠의 흥행과는 다른 결을 드러냅니다. 결국 이 유입은 스포츠와 방송이 연결될 때 발생하는 시너지의 결과였습니다. 방송은 이야기를 만들었고, 리그는 그 이야기를 현실에서 이어갈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팬들은 화면 속에서 보던 인물을 실제 공간에서 확인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 이동의 결과가 바로 전석 매진과 시스템 붕괴였습니다. 이는 배구가 더 이상 고정된 팬층만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관객은 이미 들어와 있었고, 문제는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기대가 어떻게 상징으로 응축됐는지, 그리고 등번호 하나가 왜 이토록 큰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하나의 숫자로 모였습니다. 인쿠시의 등번호 1번입니다. 스포츠에서 1번은 단순한 식별 표식이 아닙니다. 팀의 얼굴, 책임, 그리고 상징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지는 번호입니다. 정관장이 신인에게 이 번호를 부여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쿠시를 가능성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 당장 팀을 대표할 존재로 본다. 이 메시지는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전달됐습니다. 불과 한 시즌 전까지만 해도 이 번호는 위파 위의 것이었습니다. 안정성과 검증을 상징하던 외국인 에이스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신인에게 넘긴 선택은 안전한 판단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패했을 경우 비판은 피할 수 없고 상징은 곧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장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선수 교체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력의 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팀의 이야기를 다시 쓰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등번호 1번이 만들어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경기력 이전에 장면이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쿠시가 워밍업을 하고 코트에 들어서고 첫 점프를 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서사로 연결됐습니다. 팬들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상징이 완성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경기는 스포츠이면서 동시에 공연이 되었습니다. 정관장의 이 선택은 리스크를 전제로 한 배팅이었습니다. 인쿠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등번호 1번은 보호막이 아니라 표적이 됩니다. 부담은 배로 커지고 비판은 상징을 중심으로 집중됩니다. 하지만 김연경은 이 위험을 알고도 감수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라 서사의 캐스팅이었기 때문입니다. 팀은 선수를 고른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주인공을 선택했습니다. 이 상징은 코트 밖에서도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유니폼의 숫자 1은 하나의 신호처럼 작동했고 굿즈와 이미지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숫자를 통해 이야기에 참여했습니다. 이 참여는 다시 기대를 키웠고 기대는 티켓 경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상징이 수요를 만들고 수요가 다시 상징을 강화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결국 등번호 1번은 인쿠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섰습니다. 정관장의 전략이자 리그가 선택한 새로운 흥행 코드였습니다. 숫자 하나로 이렇게 많은 의미를 압축해낸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압축된 상징이 이후의 모든 논의를 출발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프레임 전환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이 흐름을 설계했는가입니다. 이 프레임 전환의 중심에는 김연경이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코트 위에서 공을 때리는 선수의 역할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데뷔전이 보여준 것은 경기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해석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배구를 기술의 나열이 아니라 충돌과 돌파의 이야기로 읽게 만든 시선. 그 시선을 설계한 인물이 바로 김연경입니다. 장충체육관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졌던 낯선 긴장감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명과 동선, 연출의 흐름은 배구 경기보다는 복싱링에 가까웠습니다. 한 선수가 등장하고 관중이 숨을 고르며 첫 충돌을 기다리는 구조였습니다. 이 분위기는 경기력과 무관하게 감정을 먼저 자극했습니다. 팬들은 완성된 기술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싸움의 시작을 보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연경은 인쿠시를 정교한 기술형 선수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강조한 이미지는 전사, 파이터, 정면 돌파였습니다. 강한 스파이크, 블로킹을 가르는 힘, 득점 이후 분출되는 에너지. 이 요소들은
기술적 설명보다 감정적 언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관중은 인쿠 씨의 플레이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프레임 전환의 핵심입니다. 이 흐름은 최근 스포츠 예능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깔끔한 플레이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칠고 솔직한 감정, 경계가 허물어진 투쟁의 모습에 더 강하게 끌립니다. 김연경은 이 욕망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형성된 이미지를 리그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예능의 이야기 구조가 현실 경기의 해석 틀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경기장은 두 팀이 점수를 주고받는 공간이 아니라 한 인물이 첫 전투를 치르는 무대가 됐습니다. 관중은 심판이 아니라 증인이 됐고 응원은 평가가 아니라 참여가 됐습니다. 이 순간 경기는 이미 결과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하나의 장면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구조가 어디까지 확장됐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단순한 분위기 전환을 넘어 실제 돈의 흐름과 산업 구조까지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로 이야기를 옮겨가야 합니다. 이제 숫자로 말해야 할 단계입니다. 인쿠 씨의 데뷔 전 매진 사태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경제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이 현상은 흥분이나 일시적 팬심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인쿠 씨는 이미 선수이기 이전에 하나의 경제 모델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굿즈였습니다. 방송을 통해 형성된 캐릭터는 즉각 상품으로 전환됐고 구매는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유니폼과 이미지 상품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참여의 증표였습니다. 팬들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들어가기 위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이 소비는 단발적이지 않았습니다. 구매 동선은 자연스럽게 경기장으로 이어졌고 티켓 수요를 밀어 올렸습니다. 여기에 몽골 교민 사회의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구조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응원은 개인의 취향을 넘어 공동체의 이벤트가 됐고 이는 집단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스폰서십과 협찬이 붙기 시작했고 그 효과는 선수 개인의 연봉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관장은 더 이상 단순한 배구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콘텐츠 기업에 가까운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정관장은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쿠 씨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흥행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출과 트래픽이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쿠 씨는 경기장 안에서만 뛰지 않았습니다. 방송, 온라인, 상품, 현장으로 이어지는 흐름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과거 프로스포츠는 경기력이 가치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토리와 캐릭터가 먼저 가치를 만들고 경기력은 그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쿠 씨는 이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녀의 데뷔 전은 하나의 상품 출시였고 동시에 대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시장 테스트였습니다. 이 구조는 예능과 리그를 잇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완성에 가깝습니다. 방송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리그에서 이어지고 그 경험이 다시 소비로 환원됩니다. 팬들은 단절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안에 계속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속성이 바로 매진을 가능하게 한 힘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하나입니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환호가 사라진 뒤 코트 위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흥행의 다음 장은 결국 실전에서 쓰이게 됩니다. 이제 모든 장식이 벗겨진 무대가 남았습니다. 표는 매진됐고 기대는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의 시간은 언제나 냉혹합니다. 첫 세트, 단 몇 분 만에 환호는 평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복싱에서 화려한 입장 뒤 1라운드에 흔들리면 모든 연출은 무의미해지듯 인쿠 씨 역시 이제 컨텐츠의 주인공이 아니라 리그 선수로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배구는 분석의 리그입니다. 상대의 스텝, 타이밍, 습관은 경기 전에 이미 해부됩니다. 힘과 높이가 초반에는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응은 정교해집니다. 정관장은 검증된 안정형 에이스를 보내고 폭발형 신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승부수입니다. 성공한다면 용병술의 교본이 되겠지만 실패한다면 흥행에 흔들린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흥행과 실력은 양립할 수 있는가? 인쿠 씨는 그 질문에 코트 위에서 답해야 합니다. 팬들은 이미 티켓으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플레이입니다. 스파이크의 각도, 연결의 정확도, 긴 랠리에서의 집중력.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질 때 비로소 이야기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경기 당일 장충체육관의 풍경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국내 팬과 몽골 교민, 방송을 통해 유입된 세대가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응원은 단순한 함성이 아니라 환영이었습니다. 잉쿠 씨가 등번호 1번을 달고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 그 장면은 첫 득점이 터질 때의 에너지는 곧바로 몸으로 전이됐고 응원은 선수의 움직임을 밀어올렸습니다. 이날의 결과가 무엇이었든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데뷔전은 미리그가 다른 시대에 들어섰다는 신호였습니다. 스포츠는 더 이상 점수만으로 소비되지 않습니다. 스토리와 감정, 연속된 장면이 가치를 만듭니다. 잉쿠 씨는 그 변화의 첫 이름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제 질문은 다시 관중에게 돌아옵니다. 다음 이야기는 누가 이어갈 것인가? 한번 열린 판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그날 한 장면이 꽂힌 순간부터 리그는 새로운 공식을 얻게 됐습니다. 흥행과 감동, 드라마와 스포츠가 하나로 움직이는 공식입니다. 쇼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계속됩니다.